뭐 기사 제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함의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와 누리호 기술에 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와 한화, 누리호 기술이전 후보로 거론, 우주 머니는 누구 손에? 라는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계 종합기업 선정 공고를 내고 9월에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을 뽑아서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둘 중 한 곳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카이가 누리호의 체계 총조립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엔진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민간 업체 통해 가지고 상용화하고 이걸 통해서 우주 사업에 기여한다. 뜻은 참 좋아요. 뜻은 참 좋은데 왜 여기에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진짜 개방된 기업들이 아닌 국가가 지정해 가지고 인수 대상자를 딱 꼭 찍어 갖고 얘기를 하냔 말이지. 하나는 카이고 하나는 한화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여기 우리 누리호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걸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가 그만큼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얼마에 팔겠다는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입찰이면 자, 이 누리호 관련해갖고 이와 관련한 입찰 사업이 있고 이거는 정부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기본 입찰을 한다라는 정보를 주고 공개 입찰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내용이 없어. 얼마에 넘겨준다고 하는 인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게 되더라도 내 생각에 제값 주고 인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지. 즉 들인 세금을 건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긴 하겠죠. 그러나 국고로 환수되는 돈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아크로비스타 쪽에 사과 상자로 몇 상자가 배달되고 헐값에 촌스럽게 요즘 누가 사과 상자 써요? 그래? 예. 요즘 좀 새로운 트렌드는 뭐야? 요즘 새로운 트렌드는 저기 조세 회피처에 송금으로 꽂아주는 거야? 당연하죠. 예, 딴 나라를 일단 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카이하고 한화가 인수 주체인데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하나 거야. 하나 건 거야, 최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다.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주 기업 낙찰에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단순한 그 기술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다라거나 100번 넘어서 참아줄 수가 있어. 근데 더 큰 문제는 카이를 민영화하겠다라고 하나가 선언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정부는 카이 민영화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 카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도 돼 있고요. 지금 주가 총액가치 5조 원이 넘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근데 이 5조 원이라고 하는 5조 원의 직원 한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조 원 들여가 있고 있는 그 기업치고는 매출은 사실 별로 얼마 안 돼요.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이제 KF50 또는 KF21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제 요런 쪽에 맞춰져 있는 매출이다 보니까 국방 예산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주고 이만큼 만들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민간 영역으로 우리가 T50 같은 그 공격기 버전이 아니라 훈련기 버전으로 이제 판매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서는 사실 그닥 크게 빚을 못 보는 기업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기업 카이를 하나가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2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이것만 인수하면 세계 5위의 군수산업 회사가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가. 하나가 우리 승현이 형이.
니들은 일단 인간부터 좀 될 필요가 있어. 맨날 사람 좁혀고 문제되는 근데 것들이. 승현이 형님은 29살에 총수가 되시다 보니까 뭐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지. 우리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재벌 신동이야. 근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문제인 거야. 자식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애가 있나? 아니 큰아들은 잘해. 근데 둘째 셋째가 그렇게 왜 쌈질하고 막 술 처먹고 다니고 마약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건데 아유 자식 농사 어디 쉽나? 어찌 됐거나 지금 우리 승현이 형님이 지금 50년 가까이 한화를 이끌면서 지금 한화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카이 인수에 대한 얘기가 김승현 회장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카이는 뭐 주가 총액으로 한 5조 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0% 정도가 민간한테 풀려 있고 40%는 수출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국민연금 이런 공기관이 다 이걸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야. 최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이에 대해서 민간인이 욕심을 많이 내려 그래도 워낙 그 공적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 경영권이라든지 소유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걸 한화가 털어먹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한화가 이런 사업을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군수 방산 시장, 특히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고 있던 KF20하고 앞으로 우리가 팔게 될 KF21 보라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다 해놓은 거잖아요. 왜 다 해놨고 그거요. 그 투자해갖고 카이가 이제 이걸 완성을 다 시켰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막 핵심 4대 기술을 익히고 이 모든 기술들을 카이가 다 습득을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막 팔라 그래. 지금 미국이 1000대 팔아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엊그제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와갖고 19조 원어치 무기 계약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19조 원 무기는 다 전투, 그러니까 장갑차, 그 다음에 뭐 탱크, 자주포 이런 거고 이게 탱크 보러 왔다가 우연히 KF50을 본 거야.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120대를 사겠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라이센스 생산하자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야. 120대면 이게 원래 정가가 300억 정도 하는데 요거 그냥 퉁쳐갖고 200억에 준다고 하더라도 24조 원어치거든. 쉽게 말해서 24조 원어치 일거리가 지금 눈앞에 막 들어와 있어. 계약 직전이야. 심지어 3년 안에 납품해 달라고 성금까지 꽂는데 이 상황에서 카이를 팔겠다는 거야. 연매출 2조도 안 하던 회사가 3년 안에 20조 원 넘는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민영화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가장 잘 나갈 때 팔아야지 커미션을 뒤로 많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가 이제 막 현재 카이 4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이 공장 부지를 10배로 늘리려고 증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동안 안 팔리던 게 미국이 방해하고 막 국제적 여건 때문에 안 좋던 게, 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비행기는 미제 아니다. KF50이다. 저게 F16보다 낫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평가가 확 올라갔어.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그래서 진짜로 폴란드가 3년 안에 120대 샀게 해갖고 현찰로 땡겨가잖아? 그럼 아랍에미레이트부터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난리야. 이거 사겠다고 지금. 한 번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방산 시장이 열릴 그 찬스에 이걸 하나가 사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지. 판다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놈이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게. 인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근데 국가는 이걸 판다고 한 말한 적이 적이 없거든. 없어. 예. 아니 왜 파냐고. 이제부터 그동안 1년에 2조 원도 못 하던 회사가 이제 1년에 50조를 하게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는 거야. 물론 카이가 그만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 공장도 지어야지 양산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늘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용도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직접 하기에는 또는 카이가 직접 돈을 모아서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화 같은 재벌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투자가 원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왜 그 수혜를 한화한테 다 몰아주려고 하느냐는 얘기지. 이 안에 모종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된다는 거죠. FA50이래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KF50이라고 그랬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FA50이 그만큼 훌륭한 비행기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잖아. 왜 그동안은 그럼 그게 안 팔리다가 지금 와서 이게 팔린대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폴란드나 다른 국가가 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팔던 FA50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낸 개량형입니다. 즉 현재 있는 기체에다가 우리가 고유로 개발한 기술 몇 가지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A사 레이더죠. 즉 우리가 자체적으로 KF-21에 쓰려고 개발했던 A사 레이더를 갖다 붙이는 순간 이 비행기가 탐지 거리가 300km가 되는 겁니다. 즉 눈이 갑자기 시력이 마이너스다가 마이너스던 시력이 플러스 5.0이 되는 거야. 반경 300km를 볼 수 있는 레이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한 무기 체계 시스템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만든 시스템을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 무기든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F-16에 붙는 모든 미사일부터 지금 우리 KF-21에 적용하려고 하던 영국제 알람 지대공 미사일, 이게 현역 200km짜리예요. 사거리 200km짜리. 그러니까 감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200km 밖에서 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완전 차원이 다른 무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개발한 타우루스 한국형 350. 이런 건 무게가 작으면서도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이고, 거기에 스웨덴제 유도 미사일 등등 어느 나라의 무기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멀티플한 장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무기 F-16을 썼던 나라들은 조종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호환이 되는구나. 다 호환이 돼. 심지어 부품까지 호환이 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첨단 전투기를 지원해 주려고 해도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미그 29 달라고 옛날 거 달라고. 예.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전투기도 한 40대도 안 된 데다가 대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그거 다 넘겼어요. 전부 다 이거를 우크라이나로 안하고 줘버렸단 말이야. 자주포랑 탱크도 다 줘버렸단 말이야. 자꾸 미티어 말씀하시는데 미티어 맞고요. 그러니까 KF-21에는 미티어를 쓰기로 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알람 미사일 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람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 스웨덴제 미사일, 독일제 미사일들이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 이거는 부품이 100% 거의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대로 부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비가 쉬워요. 미제 같으면 부품 달라 그러면 석 달 열흘 걸리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부품을 싸다 놓고 아무 때나 정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 F-16이 800억 이 정도 가거든. 근데 우리는 200억이야. 200억에 300억이야. 그게 그거와 똑같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브랜드 네임이 딱 붙어버리면은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로키드 마틴은 우리가 브랜드 붙여서 미제가 붙어야 산다니까. 내가 1000대를 팔아줄게, 나한테 다 넘겨, 이러고 있는 거고. 나한테 싸게 넘겨. 내가 거기다 라벨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게. 그래. 네가 이게 200억에 넘기면 내가 700억에 팔고, 너는 50억, 나는
450억 뭐 이런 식으로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대놓고 직접 쓰겠다 우리가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거,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보 위성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보내주는 신호 링크를 받을 수 있는 링크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군하고의 연합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미군이 근처에 있으면 미군 정보 정찰기 정보나 위성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까지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터키가 나토 군이면서도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극렬 반대하면서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나토 군, 그러니까 하나의 군 안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그 군 시스템 자체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커넥팅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제하고 미군을 커넥팅 시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터키가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쳐맞았죠. 싸움이 난 거죠. 쳐맞았죠. 네. 대만의 F-35를 안 파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보내는 순간 다 틀려요. 중국기가 업그레이드 돼버릴까봐. 다 틀려.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지금 한국 비행기가 너무 유효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300km를 보고 200km 사거리짜리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치면 아무리 최신형 적국의 최신형 비행기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야. 왜? 사거리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보고 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현대전은.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FA-50이 사실상 가성비 최고의 전투기다. 그리고 미국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이게 이제 폭발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이 상황에서 하나가 이걸 낼름 먹겠다는 거죠. 약간 사람의 성향은 확실히 안 변하는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죽어서도 똑같고 새로 태어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라는 기업이 이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못 믿을 족속이잖아요. 예, 참 양아. 예. 전화 옵니다 또. 예. 나쁜 야, 씨, 짓을- 오늘 한화 광고 붙을 텐데. 우리 유튜브에. 참 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앉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를 경정부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비두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스스로 국가 안보나 이 정책이랑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건가 싶은 거예요. 어머, 저는 묻고 싶네요. 지금 경정부 아래에서 정상적인 게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전 민영화도 시행 중이고요. 공항도 51%만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분 판매 곧 시작한다고 하고요. 최악이다. 이미 철도도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위성을 비롯한 모든 우리나라 군사 통신 관련된 기술, 물론 하나는 이 모든 베이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인수를 한다면 하나밖에 적임자가 없다는 건 다 객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몰아주기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전투기 기술, 레이더 기술, 그와 관련된 위성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기업 안에 넘어간다고 치면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될 거냐는 거지.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요즘 독고다이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아니, 어우, 공중파 나가는데 표현을, 예. 이게 정부나 관리 감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투는 SK는 이제 바이든이랑 만난다고 직접 만난다고 하고요. 뭐 이재용은 기본적으로 뭐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일본 가면 총리까지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이 된 거고요. 이번에 LG 화학도 결국은 아무런 배석하는 사람 없이 앨런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면서 사업적인 영역을 펼쳐가고 이 정도면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일도 줄였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너는 술이나 쳐 드세요. 너나 쳐 드세요. 아무튼 이 카이가 현재 기업 가치로 뭐
치게 되면 5조 원 정도 되는 주식 가치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만 카이가 현재 누적해서 갖고 있는 기술과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보니 50조 회사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짭짤해 무기 산업이. 근데 이 무기 산업을 이게 이제 아마 습관인가 봐. 그 개업했을 때부터 화약 같은 무기 사업에 몰두해왔던 하나가 인수를 해갖고 세계 최대 군수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꿈이 아닌 듯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가 단순하게 지금 이런 이 비행기에 관련된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엔진부터 위성 산업, 태양열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이 그 도심주행 드론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한국에서 우선 사업권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이미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알짜인 카이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각종 레이더 시스템부터 시작하고 레이저 무기까지 진짜 로키드 마틴도 부러워할 만한 기술력과 다양한 그 분야를 섭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카이하고 하나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헐. 왜? 지들만 돈 벌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좀 사서 반사 이익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연말에 이달 말에 그 한국연구원이 카이로 가든 하나로 가든 하나가 어차피 카이를 먹게 되면 초거대 군수 공룡이 대한민국에 생기는 거예요. 이 군수 공룡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사일부터 전차, 레이더, 위성까지 안 하는 게 없는 미사일 발사체부터 시작해갖고 전차 만드는 시스템까지 안 하는 게 없는 종합 군수 회사인 거고요. 전 세계적인 군수 회사는 로키드 마틴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시온 미사일 회사인 레이시온 등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5대 메이저 업체들하고 전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초거대 군수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국가 돈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열매만 딱 하나로 간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막 열리려고 하는 거야. 아직 우리는 그 열매를 기다리느라고 진짜 나무 심고 커 올라오면서 걸음져 가면서 물 줘가면서 그렇게 보살폈는데 개고생했는데 막상 첫 열매가 열리려고 하는 순간 자, 이 나무 팔아요. 나무 싸게 팔 거야. 아, 이거 너무 돈 한다 이거. 라고 떠넘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하나뿐이겠느냐, 이게 하나뿐이겠느냐. 다 민영화하겠다는 소리죠. 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이 정부가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사겠다고 하는 기업이 나 그거 줘. 요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말 놀랍고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의 현실 지속적으로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